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총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810선 위에서 순조롭게 출발을 하다가 2824선 1%대 강세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0.5% 상승권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강세에 힘입어서 금융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좋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으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내에서도 제2의 HBM이라고 꼽히는 CXL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요. 호환성도 좋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외에도 네오셈의 경우에도 검사 장비 출하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장을 가장 뜨겁게 달굴 이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반도체 부문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HBM 개발팀 신설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급발진 논란에 페달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네, 고객들에게 이제 이 페달 관련해서 카메라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의무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의무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장 막판에 3시 구간에 팅크웨어가 크게 치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하고요.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이뤄집니다. 또 일본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내외로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탄탄하게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HBM에 납품하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네. HBM이 이제 드디어 성공을 했다. 맞습니다. 뭐 이러한 그 단독 보도. 근데 뭐 메이저급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받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도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역시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니까 지수를 단숨에 2800선에 안착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와 연계가 되는 그런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의 밸류체인들의 집단들이 많다 보니까 IT 소부장 쪽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스피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바로 9만 전자인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직은 이 8만 원대 박스권에서 갇혀있긴 합니다만 9만 전자로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앞서 짚어봤듯이 내일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경쟁사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라지 않는 내용일 수도 네, 있지만 맞습니다. 전 IT 업계 또 우리 모두가 그래도 천하의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할 거다. 뭐 기대감들이 계속 있어 왔고 뭐 한두 차례 노이즈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것이 뭐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5세대 HBM3 퀄 테스트 품질 검증이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퀄 테스트 관련해서 PRA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네. 이렇게 또 부인 공시도 하면서 오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극명한 희비 교차가 이루어졌다가 또 하이닉스는 하락폭을 만회를 시켰고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또 서로 또 엇갈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내에 8단에 대한 인증은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12단은 4분기를 목표로 인증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내일이죠. 이제 장 시작 전에 잠정치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2% 이상. 작년에는 60조 정도였었는데요. 올해는 잠정 매출 자체가 73조 원대로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반도체 쪽 부분에서만 최소 4조에서 5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조 2천억 정도.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한다라면은 1,127% 이상 급증해 주는 걸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게 이제 컨센서스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밑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또 쇼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네. 거고 만약에 9자에 근접해 주는 뭐 8조 원대 후반이라든가 9조 원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의 어떤 상단이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83,000원입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1단계, 2단계 지지력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에 이 고점대를 중심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이 자리들이 77,000원, 8,000원이 잘 유지가 돼주는 모습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주면서 안착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마지막 이제 깔딱고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83,000원을 종가상으로 이제 넘어가 준다라면 캔들은 빠르니까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추세에서의 다이아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여기를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거고 2011년도 1월 달에 96,800원 최고점이었죠. 네. 그 9만 원을 이제 향해서 정복하러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HBM과 관련된 얘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거가 아니더라도 디램 낸드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다음 주죠 7월 10일 날 이 언팩 행사 등을 토대로 맞습니다. 하면서 뭐 CXL이라든가 또 뭐 유리기판 쪽과 관련된 계열사들과의 움직임,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일 빠르면 내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7월 10일 날 언팩 행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HBM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좀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면 좋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업이익 8조 정도를 기준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슈가 됐던 이 PRA 이야기가 사실 내부적인 기준 결정에 대한 부분이지 엔비디아 퀄 테스트와는 별개의 소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사실 이 용어가 좀 생소해서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공정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정도면은 네. 어디로부터 주문이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젠수랑한테 주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우린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봐. 니네들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맞겠니?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퀄 테스트가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이런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오케이 통과가 됐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이 뭐 오늘 내일 뚝딱뚝딱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관련된 어떠한 그 업체들 또는 너는 어떻게 공급을 해줄래?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겠어? 지금은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이 중심이 되면서 그 공급망들이 다 형성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또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정말 저 PRA라는 부분과 퀄 테스트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PRA 그리고 퀄리티 테스트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와 HBM 장비 대장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는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플러스권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오늘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또 남의 행복은 또 나의 불행이 될 수도 그렇네요. 있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하고 또 한미반도체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그 축에서만 봤을 때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뭐 매출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또 워낙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고공행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도 좀 보일 만한 시점에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HBM 시장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184억 불 이상 이렇게 시장 캐파가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HBM3 12단 양산에 따른 ASP 단가죠 평균 판매 단가도 증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품이 양산이 된다라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전망도 그렇고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HBM을 공급은 하긴 하지만은 수율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뭐 50% 미만 그것도 안 된다. 뭐 20-30%밖에 안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0%대에서 80%대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수율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그것은 전부 다 이익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너희들 와봐. 그래도 우리는 더 흔들림 없어. 네. 이렇게 상당히 경쟁력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비하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CEO나 CF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내년도까지 다 완판이 됐다고 그러죠. 아, 네.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계속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12단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누가 더 좋은 수율과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판가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선점을 했다라는 거는 쉽게 다른 쪽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 생산량에 대한 오단은 줄 수 있을지언정 네. 기존의 어떤 부분들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를 또 예를 든다라면은 사실은 이 본딩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 뭐 다른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수율 경쟁이라든가 이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디램이라는 거를 적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디램을 생산하는 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두 개밖에 없죠. 물론 절대적인 캐파는 뭐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할지언정. 네. 그런데 이 세계 디램 업체에 누가 두 군데나 공급해 주는 데가 한미반도체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본딩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12단이라든가 또 다른 쪽으로도 진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개발을 했고 이제 제품에 적용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한미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삼성전자로 자기네들 제품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은 뭐 세계 글로벌 디램 업체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두면서 한미반도체는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뻔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러한 것까지도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음 주면은 마이크로테크놀로지에 공급했던 물량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네. 추가적인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의 위치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추세의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러한 그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안정적인 작년부터 올해 내내 이러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거장은 물론 있죠. 그렇죠. 정거장은 있지만 상승의 흐름들이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모습이 이제 조금 주춤거리면서 변동성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쉬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캔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지금의 위치들이 현재 시점에서 여기 구간들처럼 이렇게 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하단부를 어디로 볼 것이냐?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왔었던 자리 요 21만 원부터 단기적으로는 요 한 23만 원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의 관점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지를 보여줄 때는 이 중심값인 2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하이닉스를 여기서 밀릴 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이런 논리도 적용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에 일정한 비중을 실리는 것도 좋다. 그리고 어떠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스윙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그냥 갖고 가시고, 네. 그리고 일정하게는 SK하이닉스를 매매하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차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가면서 다음 목표가 지금 21만 원을 눈앞에 두고선
지금 이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해 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직전에 고점에서 지지력을 보여주었던 자리들이 바로 이제 오히려 저항이 돌파가 된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 15만 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역시 15만 원을 하단으로 하면서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됐던 자리들을 감안한다라면은 18만 원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좀 더 횡보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다음 달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실적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시점에서 오늘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15만 원 초반까지의 자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게 한미반도체란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SK 하이닉스의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 상단 근접했을 때의 저항,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역시 15만 원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18만 원에 대한 1차 저항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매매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반도체 대표주들 주가 흐름과 경쟁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오늘 삼성전자향 종목들 중에서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이 꽤나 보였는데요. 이오테크닉스도 좋았고요. DIC, 원익 IPS 다 괜찮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시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우리가 현재 추세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를 먼저 추세를 보시겠는데요. 좋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순간적으로 급락세가 계속 이때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위치가 말이죠. 아주 또 절묘하게 직전에 이 저점을 형성해 주었던 저점과 고점이 형성해 주었던 이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또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캔들은 당연히 여기서 18만 원도 살짝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되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리를 다 만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납품 얘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긴 하겠지만은 충분히 홀딩 내지는 저점에서의 매수 공략 가능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아까 원익 IPS였죠. 자, 원익 IPS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익 IPS의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 주었던 이 흐름 이후에 이 종목도 바로 직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아주 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 있는 이러한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고점 자리였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강하게 돌파가 되고 밀려 내려오는 자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의 50%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위치에서 이러한 재료가 나오고 급등의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출렁출렁은 있겠지만은 다시 이 고점을 트라이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종목이 바로 DI였는데요. DI는 지난달에 저희 우리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말이죠. 추세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잘 살아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3, 4일 동안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탈이 됐다가 곧바로 거래가 다시 실려주면서 급반등세로 연출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빨리 26,000원을 회복을 해준다라면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22,000원, 3,000원, 24,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었다라는 거. 이따가 핫베스트 시간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잠시 뒤에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여전히 이 실적 호조 수출 관련주들 전략 유효한가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금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곧바로 복구를 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내일 하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시장도 이제 삼중 바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830부터 40선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여전히 중장기적인 측면과 또는 단기적인 플레이를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것은 2분기 동안에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뷰가 나와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전력설비, 방산, 화장품 이들 쪽이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고, 뭐 이들 쪽을 중심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거나 일정하게 슈팅이 나오면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도 순환매를 이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추세를 갖고 올라가기보다는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또 밀려 내려오면은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종목별로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리스크를 좀 회피해 가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그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 수출 관련주 그리고 단기 순환매를 통한 대응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소장님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장중 실전 방송을 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간 증시 전망대 한 주를 돌아보고 한 주에 핫한 종목들 3종목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2부는 매직기법 강의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매직기법 강의에서는 현대오토에버 3일 전에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도 삼성전자가 참
그 저항의 자리들 83,000원, 4,000원 넘어가고요. 우리 시장도 또 2,800에 안착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처럼 만에 종목 수도 하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수 물론 뭐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지만 상승 종목 수도 좀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말이죠. 1조 7천억 이상이나 선물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들 동시 이런 순매수 하는 모습들. 물론 내일은 뭐 또 선물 쪽에서 일정하게 매도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을 대표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이러한 종목들로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10시까지 장중 이러한 실전 매매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이 변화되는 시장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반기 시작이 돼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번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외국인들의 행보라든가 또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올해 상반기에만 22조 원을 순매수한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선물 쪽에서도 매수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 현물 시장 쪽에서 어떠한 업종 종목들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 거기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힌트를 얻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귀만 쫑긋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시고 소화시키시면서 저녁 8시부터 저와 함께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사이클이죠.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분봉으로 놓고 보면요. 계속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일정하게 하방을 잡거나 반등을 줍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조금 아까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지난주에 점검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DI 같은 종목도 어제 10%의 변동성 하락, 오늘은 10% 넘는 상승의 변동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복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상승의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락의 기조 속에 놓여져 있었다면 주가가 그냥 반등의 힘도 없이 밀려 내려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원익 IPS라든가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도 이런 하락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던 게 아니고 아직 상승으로는 전환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하락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도 수반이 돼주고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이런 매직 솔루션의 다이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보시면서 빨간 다이아인지 파란 다이아인지 아니면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러한 시그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2,800을 넘어가고 3,000, 3,200을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대로 수익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내가 공략할 종목들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파란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파란 다이아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한 원칙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JNTC 같은 종목입니다.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여러분들 곧바로 바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조정도 보였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모습들이 단숨에 이틀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요 12일 날 요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바로 매수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1, 2차 가격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3,050원이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갑니까? 절대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편하게 뭐 세력들이라든가 또는 뭐 외국인 기관 애들이 여러분들 뭐 두 발 뻗고 편하게 수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3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거 4차 목표가인데 제가 했군요. 이제 38,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고가 기준 뭐 이 가격대 73.7%나 73.9%나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저항 돌파,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 직전에 소위 지지와 저항이었던 자리가 확실한 지지선으로 잡혀지고 돌파해 주니까 여기에 저항을 돌파해 주니까 한 단계 레벨업 그리고 다시 지지 그렇게 보이더니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변곡점마다 거래들이 실려주고 들어온 애들이 누굽니까? 외국인 애들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항상 위로 갔다가 조금 더 밀리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돌파해주는 이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이틀 동안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전혀 훼손되지 않고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여러분들 시그널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6월 11일 날. 그리고 12일 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숨고르기 할 때 잘 편입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었고 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종목을 말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뭐 몰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원칙대로 한다라면은 빨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빨간 시그널로 다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추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1, 2, 3 이격이 벌어졌죠.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이제 더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매도할 찬스조차 없죠. 매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틀 동안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밀려버렸습니다. 쫓아가서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로 이렇게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기다리셔야죠. 오히려 돌아서 주는 모습을 보고 어저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다시 매도했던 거 채워놓을 수도 있는 자리고 오늘 이렇게 바로 고점을 돌파하는 또 다른 신고가를 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JNTC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이스페타시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숨고르기 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새로운 고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미리 원고를 주니까 이 목표가를 돌파를 다 했는데요. 요걸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요 고점. 예, 단숨에 그냥 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재롱전기도 뭐 급등락도 있지만은 안정적인 우상향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또 현대오토에버. 이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1차 목표가 18만 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새로운 그림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대오토에버까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거래 특징주 바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총 3가지 종목 준비했고요.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가지 종목 중에서 3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선익시스템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선익시스템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3%가량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4%가량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평택항 근처에 신공장 부지 계약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계약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2위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티웨이 항공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은 오늘장 0.5%가량의 소폭의 상승에 그쳤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 4%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메가 LCC의 출범도 가시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제주와 티웨이 항공 등 기존의 이 큰 LCC 항공들 역시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현재 기관이 1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위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앞서 헤드라인 때도 짚어드렸는데요. 이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관련 종목들 이 급발진 논란으로 인해서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상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2시 구간 들어서 변동성이 극심해지다가 결국 7.9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5%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2부에서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에 이어서 공략주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공략주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가장 하단에는 오늘 저희가 강의 때 살짝 짚어봤던 현대오토에보도 있고요. 대부분이 한 달도 채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익률이 30%, 70% 이런데요. 먼저 우리가 올 초부터 들고 가는 이수페타시스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좀 더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갈 길이 먼데도요. 잠깐 한번 좀 그림을 여러분들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이죠. 신영증권에서 상당히 사실 우리가 증권사 하우스들이 있지만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뷰라든가 이러한 안정적인 네. 그러한 어떠한 리포트라든가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85,000원을 올려버렸어요. 그 직전 적정 주가 66,000원에서 네. 2분기 실적 뭐
최소한도 300억 내외 나오지 않겠느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7만 원 내외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6월 달 또 7월 달 들어와서 계속 7만 원대, 8만 5천 원까지 높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산 캐파에 대해서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습들 보시면 상승 기조 자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에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긴 했지만 거래는 미비하죠. 오늘 일종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세 개가 패키지로 묶여져서 움직이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진입이라든가 추가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아까 JNTC는 우리가 봤으니까요.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막판까지 말이죠. 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절묘하게 이 설명을 잘 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왔고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일째 횡보해주는 모습 이후에 오늘 종가 고가로 이렇게 마감이 돼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안정적인 수익이 지금 이제 창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 이제 이 고점을 형성해 주었던 제가 목표가를 1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아까만 해도 이 가격대가 17,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일단은 이 직전에 바로 4월 달에 연출됐던 꼬리가 달렸던 자리들이죠. 이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이격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준으로 110이니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하시고 다시 재매수는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재룡전기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 매수해 드리자마자 뭐 이틀 만에 이렇게 아주 급등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의 모습들도 보시면 다른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그 중간중간에 급등락이 연출이 되는데요. 지난번이었었죠. 월 초에 7월 1일 날 갑자기 그냥 뭐 이유 없이 이렇게 장대 음봉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캔들만 의존하셨다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다이아가 잘 상승 기조를 유지해 주면서 오히려 이격이 좁히는 모습이구나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흔한 말로 쫄아서 사지를 못하더라도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제 거래가 아직은 수반이 안 됐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요 직전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상 이러한 종목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일렉트릭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들 다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오늘 강보합 이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95,000원입니다만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하면은 뭐 중소형 업체라든가 뭐 펜리스 업체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오토에버 1차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기조 흐름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0원을 18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다시 또 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 뺏기지 마시고 잘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주시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